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 의료.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원 병원장 조승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는 신경외과 의사 고영초. 할머니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의료를 전하고 싶은 두 의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라파엘 클리닉. 이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이거 다 뼈예요.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살피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기 라파엘 클리닉과 시흥에 있는 전진상 의원과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고영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고 그랬죠? You cannot understand Korean? You speak English? Okay. 주로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허리 통증 환자가 많은데요. 상태를 설명한 뒤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도 놓습니다. Okay. 한국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 작은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합니다. 라파엘 클리닉에 보면 처음에 왔었던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적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중소기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를 이렇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본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초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많은데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수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직 한참 젊었는데. 진료를 하자마자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잔뜩 긴장했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된 무료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합니다.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까지 치료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이 환자에게 전해졌을까요?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예, 좋아요. 특히 어떤 점이? 어떤 점이요? 친절하고 상세하고 가서요. 아직도 보리봉 없는 사람 완전 많아요. 이런데 몰라 사람은 그냥 약국만 가요. 오늘 또 친구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허리 문제 있어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이 친구도 안 되고 내가 있어 나랑 한번 같이 이쪽으로 가요. 또 오늘 선생님 봤어서 마음이 좋았어요. 환자 대기석에 환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라줄리 지부? 벤자민? 필리핀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 아버지가 좋으시네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한 그의 따뜻한 진료는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전해져 함께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영초 교수님께서 여기 라파엘 클리닉 봉사하면서 많이 저희가 얻어가는 것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 듣고 저희가 한번 나와서 해서 시작해본 배우는 입장이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제일 보람됐고 의사로서 제일 보람됐던 것. 외국인 노동자의 무료 진료와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라파엘 클리닉.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환자도 봉사자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영초 의사의 진심 어린 진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고영초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요 무료로 의료 봉사를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저희 많은 환자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으시고 계시고요. 진료의 수준은 높은데 저희가 재원이 적다 보니까요 약품이나 환자 진료비 지원이 너무 힘듭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의료원. 진료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오전 8시 사무실에선 회의가 한창입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이분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조승현 원장입니다. 기관장들 간담회를 했는데 시장님도 인천시 예산이 올해 비상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쉽게 말하면 민간에서 주도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만들고 설립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승현 원장의 하루 일과는 회의로 시작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각과의 간부들이 모이면 서로 논의하며 협의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좀 자리가 안 잡히고 힘들하긴 하였지만 소통이 중요하니까 맨날 원장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라고 하지 말고 부장님들끼리 잘 소통들 좀 하셔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간부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조승현 원장이 지체하지 않고 이동한 곳은 직원들 앞. 원장으로서 하는 경영 설명회입니다. 의료의 질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들도 여기서 수술 받지 않는 병원에 무슨 환자가 오겠어요. 그 부분을 요새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때 길이 보이겠죠. 이런 데 시련을 겪고 나야지 든든한 토대에 볼 것이고, 지방 의료원 재정 상태가 다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요새 노사분규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 대부분 소통에서 비롯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쉽게 말하면 여기 제 병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들 관리인이고, 직원들은 이 병원이 어쨌든 잘 되고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하려면 자꾸 말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조승현 원장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어떠셨어요, 요새? 바쁘게 돌아가는 원장 업무이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직접 진료를 하는데요. 또 다른 거는? 딴 것이 무엇이냐면 잠이 이렇게 막 와요. 잠이 많이 와요? 피곤하고 어제 막 피곤하고 잠이 막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죠? 네.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식사는 셋때 아주 제대로 먹고. 그래요? 좋네 여기 아프지 않고. 말. 네. 공공의료기관의 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외과 전문의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승현 원장. 비록 적은 시간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진료를 보는 거야 의사 일이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많이는 못 봅니다. 제가 원장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저도 환자가 굉장히 많은 의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 되고 나니까 시간도 없고, 실제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게 병원을 위해서 더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저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도대체 무슨 계기로 공공의료 현장에 몸을 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민간적인 의료보다는 의료 자체는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천의과대학병원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우연찮은 기회에 적십자병원이라는 공공병원에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특히 이제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어떤 병원 자체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이해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적성에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고. 2001년 우연한 계기로 인연을 맺은 인천 적십자병원에서의 근무는 젊은 의사 조승현을 공공의료에 눈뜨게 해 북한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장님 오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거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진짜 어느 원장님들보다도 진짜 마인드가 확실하시고, 진짜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시죠. 아무래도 재정적인 게 가장 힘들죠. 왜냐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료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게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셔야지 인천 지역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놓칠 수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또 다른 숙제인 인력 수급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과의 회의인데요. 학교는 너무 힘들어지고 우리 간호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 그걸 맞추다 보면 병원 재정은 또 힘들어지고. 월급을 못 받게 되죠. 네, 월급. 월급과 기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네네네. 이런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그 사립병원처럼 크지는 않으면서 필요한 간호 인력 수요는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간호과 그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간호 실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 서민층에서 요구하는 의료술이라든가 혹은 간호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고 그리고 보다 나은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장님 바쁘신데 네, 있습니다. 병원장으로서의 많은 회의와 진료. 오늘도 조승현 원장의 바쁜 일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 고영초 의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영등포 쪽방촌에 숨은 듯 자리하고 있는 요셉 의원입니다.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각. 그를 다시 만나는 곳은 식당인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노숙인과 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주는 병원 식당에서 소박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아유, 그래요. 그 바람에 요셉 의원도 개인 병원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운행이 그의 옆을 지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저기 원장 신부님이세요. 이문주 신부님. 저기 이렇게 보면은 신성 같으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여기 실습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는 행동이면 이게 다 달라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구나 그런 생각.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저녁 식사를 끝낸 고영초 의사. 잘 먹었어요.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진료실로 향합니다. 밥 먹고서 이도 볼도 안 부셔서 고춧가루도 끼어 있고 그래서 이거 땡기죠. 의료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숙자 환자들이 줄을 이루는 곳. 여름이면 씻지 못한 환자들이 많지만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손으로 만지면서 환자들을 확인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병이 의심되면 무조건 손을 대보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약을 2주치 드릴게요. 네. 다행히 이 환자는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네.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진료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막 옷에 똥도 묻어 있고 오줌도 묻어 있고 이런 사람들 진료를 할 때 옷 벗기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처음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놓쳤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다리를 잘 못 쓰고 있는데 평소에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대충 약을 처방을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리 힘이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벗겨놓고 보니까 척수에 종양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었던 거예요. 그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옷을 다 벗겨보고 진료를 더 하게 돼요. 할머니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한 달에 밥 먹지 말고. 네, 간호와 피검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네? 단골 환자가 많다 보니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 특별한 무료 진료실. 걷는 건 좀 어때요? 걷는 거리는 늘어났어요? 걷는 건 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그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료하기까지는 웃지 못할 비화가 하나 있다는데요. 정신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정신과 과장한테 거기 시흥 전진상 의원의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니까 나랑 같이 봉사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요셉 의원이 막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 정신과를 여기 나와서 하려고 하니 당신이 와서 신경외과를 해주면 자기도 거기 가서 정신과를 좀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은 금방 관두고 나는 여기 27년째 하고 있어요. 1973년 의대에 진학하면서 시작된 의료봉사. 그는 의료보험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요셉의원을 포함해 총 3곳의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어디든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의사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막 졸립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일단 와서 그 환자들 이렇게 만나서 어떤데 환자들 아주 우리가 조금 도와준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봉사를 하지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게 그런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승현 원장이 라운딩을 하는 날입니다. 약 16개의 과가 있는 의료원의 거의 모든 공간을 다니며 점검하고 직원들을 만나는 게 바로 라운딩인데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과의 직원들을 마주하는 순간도 이때입니다. 힘든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어? 맨날 힘들지 뭐. 이 간호사들이 고생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쉬고 있네? 아니요, 준비 단계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촬영 좀 예쁘게. 예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위에 고쳤나 보세요, 근데는? 안 고쳤어요? 아직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배관 새로 바꾸려고요. 잠시만요. 돈이 없어가지고. 쥐어 짜서 해야지. 계속 연기하고. 그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샌다고요? 이 병원이 1997년도 진 건물이거든요. 최근에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개보수를 하긴 했지만 방수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못 잡더라고요. 제 방도 뭐 올해도 벌써 한 2번쯤 빗에서 이렇게 받쳐놓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진짜요? 예. 어째 녹록지 않은 공공의료의 현장을 목도한 느낌이네요. 4층 가시죠? 저는 3층 가셔요? 네. 왜 다리가 이렇게 됐어? 버거신가? 다리 절단한 거는 뼈 아킬레스건이 뼈 있는 데가요. 네. 무슨 염증이 생기셨다고 하면서 수술 한 달 후에나 그때는 당근. 이빨은 치료 안 하셔? 치아는? 네. 안도 없고요. 이번에 진통을 좀 하지 왜? 고맙습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도 없어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 라운딩의 종착역은 별일이 없는 한 응급실인데요. 마침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술 많이 드셔서 어제 드셔서? 아니 계속 뭐 술을? 지켜보는가 싶더니 조승현 원장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의사로 변신합니다. 숨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내가 이빨여서 밥은 못 먹어요. 지금 이분은 아마 이분도 저희 집에서 아마 계속 오랫동안 술 드시고 지내시는 분 같은데 어제 밤에 집에 화재가 났던 것 같아요. 뭐 이불이 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혹시 흡인으로 인한 흡인으로 인한 화상이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좀 전신 쇠약 상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이제 검사 좀 해봐야 되겠죠. 큰일이 없어 안도하는 조승현 원장. 급하게 발길을 옮긴 곳은 검진센터인데요. 키 많이 컸니? 네. 키 많이 컸어? 다시 원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조승현 원장. 왁자지껄한 아이들 모습에 병원도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천 지역의 아이들이 대거 방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지역 아동센터라고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불우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무료로 봐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그런 공부방들이 인천에 한 250군데 정도 있어요. 그 가정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좀 접근이 어렵고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검진들, 예를 들면 뭐 키, 몸무게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재는 시력 검사도 해주고 있고, 피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빈혈이나 뭐 다른 기생충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네, 어디서 왔어? 작전동 행복한 홈스쿨이구나. 그래. 모기가 물어요. 동네 작은 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온 게 신기한지 연신 싱글벙글이네요. 검사 받으러 왔는데 어때요? 그냥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 검진이 인천에 있는 전체 아동센터가 지금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아동들한테, 아동센터 아동들한테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 순간만은 조승현 원장도 아이입니다. 그래도 인천의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참 답답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되는 꿈을 꿉니다. 공공이라는 개념은 봉사라는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공병원들은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자체가 우리의 일입니다. 즉 공공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외에도 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 강좌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뭐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2-3차례 이상은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죠.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고영초 의사를 만났습니다. 바쁘신데 수술까지 하시고. 수술이 내 본업인데요, 그럼? 아니, 내가 하는 본업이 환자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신경외과 의사로서 지금 77년부터 살아왔으니까 37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내 본업인걸요. 봉사는 본업과 관계없이 내가 따로 여분으로 하는 거고 이게 주업이죠. 네. 수수한 모습과는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인데요. 그가 진행할 수술은 바로 뇌종양 수술.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두개골을 열고 진행되기에 사전 체크는 필수. 함께 진행할 스태프들에게 오늘 수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번 수술은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머리를 또 수술하면 또 사람들이 병신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매가 된다든지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본격적으로 수술 준비를 마치고 그가 잠깐 뭔가를 찾아 들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데요. 마치 기부스를 한 듯 목에 뭔가를 착용해야 수술 준비가 끝나는 거라고 합니다. 목에다가 찬 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89년도에 그 하나바 대학의 사미 교수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신경외과 학회장도 지내시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배우러 가게 됐는데 89년도에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신경외과 스승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이었습니다. 현미경 수술하다 보면 고개에 몰두해가지고 자기 고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잘 생각을 못하고 오래 수술하게 되면 목 디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착용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 네. 굉장히
아주 수술하고 나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좋아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수술실. 온갖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뇌에 생긴 종양 제거 수술이 한창입니다. 전체 뇌 종양의 약 55%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데요. 위험한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고용초 의사. 사실 그는 의사가 아닌 신부가 되고 싶었다 합니다. 중고등학교 5년을 신부되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키워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갑자기 공부를 일반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운명처럼 이루게 된 의사의 꿈. 사제 예복 대신 흰 가운을 입고 성경 대신 메스를 들었지만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은 길게는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속 깊은 곳에는 시신경, 청신경 등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초고난도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수술을 하면서도 자신보다는 환자가 우선이었던 그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장암 1기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고, 대장 절제라는 게 대장이 충분히 기니까 한 18cm를 잘라냈다고 그러는데, 약간 상처가 더 나서 오랫동안 그 피를 빨아내는 호스를 좀 달고는 있었지만, 환자들과의 이제 수술 스케줄이 미리 잡혀 있는 걸 가능하면 지키고 싶었고요. 대장암 수술 후 단 5일 만에 퇴원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 오늘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수술은 다 했어요. 주로 월수금을 수술하는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통 한 4명에서 6명 꼴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해요. 수술이 끝나고 교수실에서 다시 만난 고용초 의사. 다양한 사진과 함께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받게 된 의료 봉사상부터 국민들의 추천으로 받은 국민포장수상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빼곡한 스케줄입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저게 하나도 안 바빠요. 습관화만 되면. 네? 나한테 사실 자유시간이라는 건 거의 없는 시간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은 거의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까. 예. 예쁘죠? 얘가 한참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을 때 얼마나 참 아주 큰 종양인데 이 종양을 가지고 응급실로 온 거야. 이제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을 수술하기로 돼 있었던 날인데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얘를 먼저 수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얘는 수술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때가 얘가 4살인가 그럴 때 수술하고 났는데 결국 재발했어요. 그래도 한 10년을 살고 나서 소중한 환자를 마음에 묻고 자신 또한 환자가 되어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진료를 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장애자들을 얘기할 때 장애자는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차별할 수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장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장애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중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현 원장이 아침부터 찾은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 왔는데요.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평소에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네요. 자체가 지금 공공병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고 또 공공의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병원 경영에 반영하거나 또는 이제 후학들에게 그걸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임이나 공부가 필수적이죠.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현실에서 조승현 원장이 공부해 나가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프면 병원에 이용하는 것이 과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의료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성을 좀 더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이제 하고 싶죠. 그렇게 해서 좀 이거에 관련된 제도가 더 강화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는 건강이 불평등이 해소되고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세미나가 좋은 점 중 하나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공공의료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짬을 내 공원을 찾았습니다. 무척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데요. 바로 조승현 원장의 아내입니다. 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요?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네, 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같이 1학년 3월에 만나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조승현 원장의 아내는 약사 출신으로서 남편과의 삶의 분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병원에 트레이닝 받고 있게 됐는데 거기서 결국은 거기가 또 대학병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적십자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렇게 좀 공공의료 쪽 병원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결국은 처음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의 생각을 좀 실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공의료에 대한 남편의 지대한 관심을 워낙 잘 알기에 무언의 응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보세요? 성민아 집에 있니? 네. 안 더워? 네, 그냥 선풍기 쐬고 있어요.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 방에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선풍기 틀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오늘 너무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하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역시나 아버지와 아들의 통화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 그래도 이 어색한 통화를 자주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 학교도 다니고 일하고 하느라고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독립시켰습니다. 저희가 나왔죠. 네 식구가 서울에서 살다 조승현 원장의 출근을 위해 부부가 병원 가까이에 살림을 차린 겁니다. 우선은 건강인데요. 병원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지 좀 더 좋은 일 많이 더 늦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든든함을 확인한 조승현 원장의 점심 무렵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2번 고영초 의사의 외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뇌종양과 관련되어 손꼽히는 의사이기에 예약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데요. 2009년도 5년 전 사진하고 이걸 보면 이런 여부위가 제가 3년 전에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고기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가 멍하네.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환자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자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 그의 모습은 무료 진료소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빼고 하루 쉬었다가 하지. 진단서 필요하신 거죠? 네. 호흡 치료 진단서.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환자하고 의사 간에 약간 거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를 첫째는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많이 하세요. 뭐 머리를 이렇게 깎아도 씨는 머리를 밀어도 이뻐요. 이러고요. 상대에게 배려를 너무 환자한테 배려를 너무 잘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천사분 같아요.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도 계속됩니다. 근데 이번에 염증이 완벽하게 다 가신 다음에 다시 수술해야지. 수술해도 재발하는 사례가 잦고 정확한 원인도 아직 알 수 없는 쉽지 않은 병 뇌종양.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계속 수술해요. 수술을 하면 평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하얀 거 있죠? 이게 이만큼의 눈사람 같은 게 이게 종양이지. 네. 응? 여기 있는 눈사람 같은 게 완전히 없어졌어. 어려운 병인 만큼 이겨내야 하는 환자도 힘들다는 걸 알기에 환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기억하며 따뜻한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간질로 나오고 어떤 환자는 꼭 풍처럼 나오고 어떤 환자들은 꼭 치매처럼 보이고 또 어떤 환자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 종양이 발견되는데 빨리 치료해야 되고 우연히 발견되는 뇌종양도 꽤 많아요. 주말 오후 일주일에 하루는 꼭 빼놓지 않는 아내와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어젯밤에 나온 긴급 통화를 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서 교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나도 어제 수술해준 환자가 너무 늦게 깨가지고 못 보고 그냥 왔잖아. 그러나 대화 내용은 역시나 환자와 병원 이야기입니다. 발표 프로포즈를 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아니 몬트레. 몬트레이면 샌프란시스코 미치지. 그것도 10월까지 내야 돼. 교수인 아내 역시 바빠서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둘 다 바쁘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퀀터티가 아니고 퀄리티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좀 양질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부부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진료를 봉사를 쭉 다녔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완전히 익숙한 패턴이 돼가지고 불만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진을 모아놓은 액자를 함께 보는 부부. 어린 시절 흑백 사진부터 가족 사진을 다시 보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족들은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할애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 나를 바가지 긁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진이 참 좋아. 응? 행복한 그 순간을 간직한 가족 사진을 보기만 해도 그 당시가 떠올라 즐거워지는데요. 요걸 새로 하면 되지. 요걸 새로 하자. 응? 그 안에 내용이 그대로 있고. 집에 일단 다 들어오면 이게 모든 게 릴렉스가 되잖아요. 뭐 아무런 내가 어깨 힘줄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좋고 가족이 있음으로써 힘도 되고 위안도 되고 또 휴식도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도 할 수 있고. 예전 가족 사진을 보다 고영초 의사의 아내가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진료에 수술에 봉사로 짬을 내기 어려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기록들을 아내는 하나하나 정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당신이. 이게 다 내가 보낸 편지들이야 이거는. 군의관 시절에 보낸 편지들이 딱 있네. 이거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애들이 이제 채소 그림 그려서 이 사람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가는 거. 작은 쪽지지만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니까요. 네, 그거를 존중하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의사는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더라도 환자는 자기의 모든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나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신경외과는 초분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많고.
이곳은 동인천역. 오전 11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현장입니다.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이름하여 마중 나가기입니다. 이 근방에는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병원에서 나옵니다. 일단은 뭐 큰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무슨 혹시 병이 있는데 병원에 안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해보세요. 소리 내보세요. 소리. 이렇게 만지면 아파요? 네, saksak해요.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오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노인들이 분이시니까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많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병이 있으면서도 돈 들까봐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내해드리고, 저희 이제 사회사업과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쉽게 말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고 할까, 의료 민원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만 줘 갖고 갈까요? 아니, 약은 드릴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고쳐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쳐드리려고. 응?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프게 생겼네. 이거 병원에 한번 와요. 할머니 돈 안 안 들게 할 수 있어요. 모시러 갈 테니까 한번 오세요. 오셔갖고. 알았죠? 네. 이리 오세요. 네. 사실은 뭐 그분들은 의료적 문제가 주는 아니죠. 결국은 그분들을 빈곤에 들어가게 하고 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현상들은, 의료는 그 중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최소한 아파서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또는 치료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좀이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지, 의료 자체가 그분들을 뭐 크게 사회적으로 좋아지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한계를 느끼고 있죠. 진료를 받은 주민들이 마지막에 들르는 곳은 약국인데요. 덕분에 가장 바쁜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의 처방하에 약이 2, 3일치 정도 나가고요. 행여 환자분들은 잘 안 오시니까 최대 10일치, 14일치 이렇게도 드립니다. 그리고 약 식후에 드시는 거하고 가슴 아플 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약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건 뭐죠? 빵이랑 저희가 물도 준비해서 드려요. 워낙에 행여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물이랑 빵도 같이 드립니다. 공복 상태에서 약을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 좀 어떠신가요? 약도 주지, 파스도 붙이지, 하여튼 그때뿐이지만 감사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약 3일치 주니까 한동안은 안 아프잖아. 병원에 가면 돈 드는데 여긴 무료로 해주니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야 돼요. 검사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요. 어머님 어디가 아프신가 오셨어요? 무릎하기 아파서 그래서 왔죠. 그 약만 먹으면 괜찮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따뜻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시민들이 내신 그 피 같은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병원인데, 시민들께서 이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잘못 지어진 무슨 건축공사를 다시 허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무너지면 끝이지만은, 이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병원 자체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공공병원이 가야 될 길은 절대 허물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같이 끌고 나가보자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오기를, 그게 제 바람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남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가졌다는 걸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의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봉사를 해보면 그 주는 거 아깝지 않게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처럼 높은 곳,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
환자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두 의사. 모든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전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